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영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는 412만 개, 종사자는 721만 명입니다. 이 전체 취업자의 약 25%를 차지하는데요.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소상공인이 없으면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상공인은 도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환 경남혁신경제개발원장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경남혁신경제개발원의 원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좀 방금 해드렸는데요. 어떤 곳입니까?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남 사단법인 경남혁신경제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환입니다. 저희 경남혁신경제개발원은 2021년 2월에 설립되었고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런 가치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에 기반한 비대면 가치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교육과 상권 활성화 아카데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와 같이 사회 문화, 비즈니스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창업 아카데미 생태계의 조성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AI와 챗 GPT와 같은 교육도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남혁신경제개발원에서는 온라인 마케팅부터 인공지능까지 최신 이슈를 갖다가 막론해서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경남혁신경제개발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로 디지털 전환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시고 상권 활성화 교육도 함께 병행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력을 보니까 마련해 놓으신 홈페이지에서 보니 영남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또 경남혁신경제개발원장 이외에도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이사장으로 계시고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공동도 협회장으로 계시고요. 예.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직책이 너무 많으신데. 예. 근데 일단 경남에 오신 이유가 그러면 여기 고향이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미션이 있으셔서? 예, 저희 뿌리는 사실 마산입니다. 예. 예, 초중거를 갖다가 마산과 이제 창원에서 나왔고요. 예. 서울과 영국, 이제 미국 등에서 이 보다 큰 세상에서 제가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교수로서 열심히 연구도 수행하였지만은 한국의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디지털 융합과 핵심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고 여러 가지 취득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들을 갖다가 제가 성장한 창원과 마산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갖다가 마음을 먹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하게 되었고 벌써 5년 6개월이 지나게 되었네요. 5년 6개월 되셨고요, 오시면. 예.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애양심의 발로네요, 그죠? 직접 오셔서 여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게 하나의 하나의 계기가 되신 거고. 그래서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주로 나눌 대화의 내용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됐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코로나와 특히 최저임금 등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갖다 겪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글로벌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코로나는 사업적인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켰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전의 그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사업 환경에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기반의 사업 환경으로 이제 급속히 변화하였는데요. 네.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를 갖다가 인식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아주 힘든 세월을 갖다가 보내야 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폐업된 소상공인의 지금 60%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나아졌다고도 하지만은 예.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저희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남의 경우도 좀 궁금한데 좀 비슷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경남 혁신경제개발원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고 우리 경남의 소상공인들은 주로 어떤 말씀들을 좀 주로 하시나요?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사업 환경이 많이 이제 달라졌다고 뭐 인식을 갖다가 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갖다가 활용해서 않고는 더 이상 이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남혁신경제개발원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이제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참여도 폭도 넓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하였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젊은이 소상공인이나 나이든 이제 소상공인들도 참여하는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온라인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온라인은 일방적인 정보가 이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좀 있겠죠. 예, 아카데미를 통해 갖고 우리가 맨대면 이제 학습도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에는 이제 특히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이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이제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에 발표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고 4차례에 걸쳐 도시요금을 인상했으며 도시가스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 올해 들어서는 전기요금도 2차례, 도시가스 이제 요금은 한 차례 더 인상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코로나 위기로 가까스로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럼 에너지 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을 쓰면은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뭐 전기료라든가 뭐 가스비 같은 걸 직접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방식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에너지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보전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좀 시책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죠. 감당하시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절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거기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좀 있어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교육을 갖다가 수행해 오면서 제일 아쉽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과 이제 디지털에 대한 관련된 교육을 갖다가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디지털 기술의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 둔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객초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교육하는데 많은 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연령대는
일명 인터넷이나 컴퓨터, 기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데 조금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직시하고 제가 아카데미를 갖다가 이제 개설할 경우에는 가르치는 선생님 이외에 강의나 예. 실습을 보좌하는 선생님을 별도로 두어서 디지털 기기의 뭐 조작이라든가 이런 미숙 등을 갖다가 도와줌으로써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소상공인,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네.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관심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정부 네. 차원에서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고요. 소상공인 활성화에 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을 주시죠. 예.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은 소상공인 기업가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랬죠. 이런 1세대 경영인들은 쌀가게 종업원과 삼성상해라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예. 세계적인 기업 경영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제 출발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기업가 정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가감히 도전하는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정부의 그 정책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50년, 100년을 좀 내다보고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또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 중, 고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의 학생들이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획일적인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이제 탈피하여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 장사의 어떤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확장되고 발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좀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여전히 불편한 게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뭐 품질 같은 경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라는 부분도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찾아가서 사고 싶은 장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 불결하고 이제 지저분한 농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듯이 오프라인 시장에 가서 사고 싶은 깨끗한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개선이 지금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서 시장 통로 바닥 개선이라든가 낙후된 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현대적인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소상공인들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물건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통시장이 그냥 전통시장으로 머물지 말고 자기의 브랜드를 가치를 갖다가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지속 가능,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소상공인 본인들이 가진 전문성과 차별성을 살리면서 각자의 상가 특징을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를 블로그나 SNS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 그 전통시장 내부에서도 자기만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키우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MZ 세대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의 그 소상공인들도 요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네.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 최근 한 카드사가 전통시장의 매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외식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이제 오르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방문 고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놀랍게도 전통시장의 매출은 중장년층이 아니라 MZ 세대가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최근 복고주의를 엄해하는 이제 레트로 열풍으로 인해서 향수를 갖다가 자극하는 장소나 간식들이 MZ 세대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네네. MZ 세대들이 놀이터로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MZ 세대를 갖다가 전통시장으로 계속 이끌기 위해서는 깨끗한 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그리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활용한 가치 창출이 중요합니다. 예. MZ 세대는 자신을 갖다가 가치 소비자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2030 세대에게 가치 소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치 소비는 그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맞는 제품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소비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이런 MZ 세대의 가치 소비자로서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한 후에 판매 전략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MZ 세대들이 SNS에서 주고받는 이런 니즈를 반영한 아이템들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남핵신 경제개발에서는 소상공인, 판매자, 그리고 오너 오프라인 상거래 환경 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비즈니스 생태의 여러 가지 특성을 소상공인에게 널리 알리는 교육을 갖다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또 많이 하고 계신데 하시면서 그 이외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정책 제안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시니어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아카데미가 개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 부머 세대 약 697만 명이 2020년부터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서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 방안을 갖다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은퇴자를 중에서 또 창업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니어 소상공인들이 큰 무리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디지털 기술의 이용에 대한 교육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이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은 생존이 위한 필수 조건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빠른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그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15.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소상공인도 10명 중 3명에 이제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에 대해서 인식은 하면서도 좀 둔감한 이런 상황입니다. 필요한 것 같지만 이렇게 거기에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로서 이걸 갖다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이런 시대 변화에 이제 대응하고 예. 경쟁력을 갖다가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매출 도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목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예. 우리가 이제 남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좀 더 앞서가는 이런 소상공인의 어떤 역할을 배모시킴으로써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이렇게 사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그 창원시의 기계산업, 또 거제시의 조선산업, 그리고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변화를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떤 방향으로 산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현재 그 단순하고 이제 경쟁력 없는 제조업이라든가 혹은 뿌리 산업을 갖다가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넘겨주고요. 네. 이제 한국은 그 설계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교육에 이제 초점을 두는 산업으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신은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해야 하겠지만은 우리 경남과 창원이라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남 혁신경제개발원의 역할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경남 혁신경제개발원장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예, 미래는 디지털 역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갖다가 계속 진행하면서 역량이 배양되면은 앞에서 언급한 경남 산업의 어떤 변화를 도우면서 해외의 어떤 후발 개발도상국의 어떤 빈곤 문제와 나아가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기후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인터뷰에서 하지 못하신 말씀, 근데 꼭 해야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에서 현재는 잘 사는 선진국으로 진입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창원과 마산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하는데 많은 기여를 갖다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창원에 비해 가지고 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산 지역도 이러한 글로벌한 시대적인 이제 트렌드에 도태되지 않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의 육성과 스마트 도시 환경 조성, 그리고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진흥, 그리고 양질의 인력 육성 등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갖다 야기시키는데 저 김대환과 경남 핵심 경제개발원이 앞장서서 이끌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대환 경남 혁신경제개발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